지난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내년 대선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경선 후유증을 잠재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의 행보도 선거 변수로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오승용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확정되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건 진행이 됐는데 결과들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줄어들므로써 내부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일 것 같고요. 컨벤션 효과는 외부에서 지지층이 유입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이 60%대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0% 중반대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컨벤션 효과를 유인할 개연성은 크다라고 전망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캠프에 자리 사냥꾼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일종의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배경,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선거 캠프라는 것이 다양한 계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고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2030 세대 확장의 상징성이 있는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중도 확장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합류한다면 대선 승리의 필요 조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행보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장동 이슈에 계속 묵히는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대장동 이슈가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가 지금 1호 공약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환적 경제 성장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재건과 그리고 시대 정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당 외부의 지지층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장동 이슈에 의해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였잖아요. 당내에서 이견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오늘 민주당이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이게 아무래도 후보 지원 차원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민주당이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급 시기, 규모, 절차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 입장이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이 피해 보상권 예산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새로운 예산이 덧붙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정부와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후보 지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경우 결국은 금권선거라는 야당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행보를 보면 젊은 층 표심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이게 다른 선거 때보다 2030 젊은 층이 중해진 이유, 이번 선거에 중해진 이유가 있나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2030 세대 문제가 좀 과잉 결정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주택, 결혼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사회적 갈등들이 페미니즘과 연계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2030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 시민권을 갖지 못한 계층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 후보를 중심으로 표 결집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던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홍준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좀 목소리가 높지만 선거 입장에서 본다면 2030보다도 오히려 40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히 이 표가 집중되는 현상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와 관련해서 더 좀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될 세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심상정 후보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다, 못 받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 민주당의 박빙 선거를 가정했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는 과연 완주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발 완주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박빙 상황에서 완주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당의 소멸, 빈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완주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재 당 상황이 어렵고 민주당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도출하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의당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면서 다음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심상정의 대결 구도라는 다소 좀 블러핑 섞인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의당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